장바구니 카트인데요. 장바구니 카트를 이 밑에서 서랍식으로 이렇게 끄집어내서 약간 바퀴를 두 개를 달아가지고 바퀴를 두 개를 달아서 두 개를 달면 훨씬 편하거든요. 두 개를 달아가지고 하는 안. 그래서 이거를 그 서랍식으로 이 밑에서 이거 끄집어내는 안 또는 이 위에서 여기 그 한 개짜리 있고요. 여기 이 부분은 하나가 더 프레임이 더 위에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여기서는 좀 명확하게 그릴 수가 없는데 이렇게 프레임이 하나 더 있어서 이걸 제끼면 넓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넓게 사용해서 박스 같은 거 큰 박스도 이렇게 짊어서 할 수 있고 하고, 이 부분의 손잡이 부분은 약간 이 뒷부분으로 꺾을 수 있도록 이런 장치를 만들어 가지고, 그럼 이건 핸드카트도 쓸, 그냥 일반 장바구니 카트도 쓰고 이거를 그 핸드카트처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또 하나의 방안은 바퀴가 하나짜리를 할지라도 바퀴를 탈부착식으로 해가지고 이 긴 거를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여기다가 바퀴를 하나 탈부착식으로 다는 이런 안도 있어요.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덕질에 상업화시키지 좀 합시다. 그리고 제가 전동 카트에다가 어떤 장바구니 카트에다가 전동 카트를 다는 안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어떤 핸드카트, 일반 핸드카트에도 전동을 달아가지고 핸드카트를 운영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거를 와이드하게 큰 박스는 이게 좀 자꾸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서랍식으로 하든지 뭐 어떤 식으로 하든지 끄집어내 가지고 위에서 제끼는 식으로 해도 되고요. 방식은 여러 가지입니다. 방식은 여러 가지니까 이렇게 해서 옆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이거를 와이드하게 넓은 짐을 실을 수 있게 하는, 서랍식이 됐든 제끼는 식이 됐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하여튼 이런 원리를 담고 있으면 제 기술입니다. 이 부분을 또 다른 것은 이걸 접어 가지고 박스처럼 이렇게 해서 이거를 제껴서, 또 다른 것은 몇 개 종류가 이제 틀리겠죠. 이거를 갖다 제껴 가지고 상자처럼 만들 수 있는, 그래서 그 안에서 담을 수 있는 그런 핸드카트도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카트와 카트를 연결을 서로 연결 장치를 두어서 한 개로 여러 개를 끌 수는 한, 그래서 이것처럼 해서 뒤로 이것을 제껴 가지고 끌 때는 이것을 이렇게 각도를 좀 꺾어 줘야 되겠죠. 이 뒷부분을 각도를 이렇게 꺾어 줘서 당길 수 있으면 훨씬 더 쉽게 합니다. 이걸 연결 장치가 있어야 되고요. 이런 종류의 핸드카트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바구니 카트하고 핸드카트하고 전동 장치를 달자라고 말씀을 했는데, 제가 그와 같이 그것도 제 기술입니다. 또는 우리가 그 에어박스, 그 종이 박스를 갖고 다니기가 그렇잖아요. 그럼 에어박스처럼 바람을 넣어가지고 에어를 만들어서 박스처럼 만들고, 뚜껑도 있을 수 있고 또 없을 수. 이건 이제 아이스박스 용이 있고 그냥 일반 종이 박스를 대신해서 박스로 하는 게 있고요. 아이스박스처럼 하려면 거기다 약간 단열재를 넣어준다든지 이런 안도 있습니다. 단열재 종류가 틀리겠고, 보통은 이제 구조형 알루미늄을 이런 종류로 해가지고 아이스박스 대용으로도, 아이스박스 부피가 크잖아요. 그럼 아이스박스 한 개 가져갔을 때 부족했을 때 에어박스를 집어넣으면 이것도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큰 돈이 이렇게 큰 돈이 될 수 있죠.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이렇게 에어박스를 만드는다. 에어박스를 종이박스처럼 박스 형태로 평상시 그렇게 갖고 다니다 그 안에 물건 넣어놓는 거죠. 뚜껑이 있는 것과 없는 버전. 예를 들면 그다음에 거기다가 이렇게 물을 채워 넣어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사이가 비어 있어서 물을 채워 넣어서 아이스박스처럼 만드는 날, 또는 중간에 구조형 알루미늄을 안에 넣어가지고 보온 보냉, 이렇게 열이나 냉기에 반사나 복사를 이루어가지고 좀 더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게 이런 아이스박스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는 약간 보온 보냉 소재를 들 수 있고, 그럼 이제 약간 보온 보냉 소재라 그러면 이거를 에어박스인데 에어를 집어넣어가지고 평상시에 그냥 그 비닐처럼 돼 있지만 에어를 집어넣으면 그 안에다가 파손되지 않게끔 이렇게 해서, 파손되지 않게 뭐라 그러냐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딱 잠그면 이제 그 안에서 에어가 딱 차가지고, 뭐 이런 식이 아니어도 됩니다. 에어만 집어넣으면 됩니다. 방식이 여러 가지니까 에어만 집어넣어서 비닐이긴 비닐인데 그 안에 이렇게 딱 이렇게 끼울 수 있도록
그 소비자가 이런 느낌, 비닐이긴 비닐인데 마치 우리가 뭐라 그럴까, 진공 비닐? 그래서 이거 개념이 안에 병 같은 거 넣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안에를 갖다가 바르고 뭐 자전거 넣는 거라든지 바람 뭐 그런 거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것을 포장지를 저기 이게 비닐인데 에어를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비닐인데 에어를 집어넣을 수 있어서 그 안에 병이라든지 이렇게 파손되는 물품을 집어넣어 줄 수 있다. 또는 거기다가 보온 보냉소조처럼 해서 구조형 알루미늄이나 기타 단열재를 넣어서 보온 보냉소조의 팩으로 만들 수 있고, 뭐 아이스크림 담을 때도 이렇게 뭐 안 녹게 하는 이런 종류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에어를 집어넣은 보온 보냉, 이렇게 에어층이 있으니까 보온 보냉이 좀 더 좋죠. 그래서 두 겹으로 지금 한 겹이나 두 겹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이 존재한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 뭐죠, 저기 이런 종류의 집안에서 제가 이렇게 이런 의자들, 이 집안에 이런 의자 아니더라도 컴퓨터 의자나 기타 다른 의자에다 전동 장치를 달아가지고 집안에서 움직일 수 있게 하죠. 그 자체가 일단 재밌고요. 그 자체가 얘들 장난감, 어른 장난감으로도 재밌지 않습니까? 얘들용이 있고 어른용이 있고 운동.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시면 이제 제 기술입니다. 일단 또 밖에서 이거를 의자 중심으로 앉아가지고 휠체어잖아요. 근데 좀 더 휠체어식으로 하면 좀 불편하니까 의자식으로 어떤 형태로든 뭐 수천 가지 디자인이 있으니까 만들어가지고 전동 장치로 만들어서 그래서 전동 킥보드처럼 이렇게 앉아서 가는 거죠. 서서 가는 게 아니고, 그 속도는 회사에서 알아서 하겠죠. 이게 약간 여기다 우비 저기 뭐라 그럴까? 플라스틱이 됐든 뭐 어떤 아니면 이렇게 비를 맞지 않게 하는 그런 장치나, 또는 뒤편에 또 짐을 실을 수 있는 그런 수레 같이 다룰 수 있는 그런 것도 존재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여기 어떤 약간 간이 침대처럼 환자라든지 들어놓아서 이렇게 소파식으로 소파 아시죠? 소파에서 잠들기 쉽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소파식으로 간이 침대를 만들 때, 소파식이 아니더라도 괜찮아요. 그것을 전동 장치를 다는 아닙니다. 전동 장치를 달아서 이렇게 움직이는 아닙니다. 환자 같은데 집안에서도 들고 나르기 힘든데 간이 침대에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움직이면 되게 좋겠죠. 또는 그것을 또 119다 그러면 119 이렇게 들어 나르잖아, 환자를. 그러면 거기다가 이렇게 바퀴 달아서 끄는데 전동 장치가 있으면 좋겠죠. 119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요. 전동 장치를 다는 이렇게 환자의 간이 침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병원에서도 이걸 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전동 장치를 달아서 끄는 병원에서도 간이 침대에 누워가지고 전동 장치에 끌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간이 침대긴 간이 침대인데, 제가 어떤 소파 방식의 간이, 그러니까 일반 소파에서 잠들기 쉬운 편하니까 소파처럼 해가지고 간이 침대를 만든다. 이렇게 병원에서도 쓸 수 있고, 소파처럼 해서 소파 쿠션을 주는 거죠. 소파 쿠션처럼 해가지고 소파처럼 잠들 수 있는 그런 간이 침대, 또는 소파식으로 만드는 그런 침대, 일반 이렇게 가정용 침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소파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건 대박 히트칠 것 같아요. 그 소파에서 왜 잠들까요? 되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소파식으로 해서 침대를 만들면 이거 대박 아이템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저기 소파를 갖다가 제가 이렇게 소파나 아니면 침대 같은 거를 어떤 고밀도 탄력폼 쿠션, 고밀도 탄력폼 쿠션, 고밀도 탄력폼 쿠션, 이런 형태로, 고밀도 탄력폼이 아니더라도 그런 소재면 됩니다. 비슷한 소재, 그런 형태로 간이 침대를 만들거나 소파를 만들거나 자동차 의자가 괜찮아요. 자동차 의자나 모든 의자, 우리가 이런 앉는 의자, 이것조차도 이런 원리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저는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 일반 침대도 똑같이 고밀도 탄력폼 쿠션, 고밀도 탄력폼 쿠션, 고밀도 탄력 쿠션, 자동차 의자나 기타 의자도 이런 의자도 되고요. 고밀도 탄력폼 쿠션, 고밀도 탄력폼 쿠션, 고밀도 탄력폼 쿠션,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이거를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우리가 샌드백도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저는 이제 무술을 하기 때문에 샌드백 같은 거 있으면 고밀도 탄력폼 쿠션, 고밀도 탄력폼 쿠션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형태의 샌드백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뭐야 뭡니까 이게 저기 그 역기 같은 거 들잖아요. 역기가는 아령이나 들면은 이게 자꾸 이게 플라스틱으로 됐든지 이렇게 잠그는 장치가 있는데 그게 하다 보면 풀어져요. 그래서 상당히 귀찮은데 그 부분을 어떤 장치가 이제 여러 개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를 갖다가 부품을 하나 새로 추가해서 딸깍 잠그는 딸깍 부품을 추가로 해서 딸깍 잠궈 가지고 고정으로 만들어서 여기가 안 풀어지게 하는 이런 거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렇게 그 이렇게 부품이 있거든요. 이렇게 역기가 있고 역기는 아령이 있고요. 이런 덤벨 같은 거 이렇게 있고 거기에 이렇게 딱 잠궈 가지고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플라스틱이 됐든 뭐 아니면 그 금속이 되죠. 금속 이렇게 딱딱 잠그는데 그게 자꾸 풀러져요. 풀러지지 않게 고정 장치를 둔다는 거죠. 풀러지지 않게 풀었다가 이렇게 딱 잠그든지. 그러니까 이게 수천 가지 아이디어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부품 자체를 잠그는 딱 하면 완전히 그냥 밀착이 돼가지고 고정이 돼서 안 움직이는 거예요. 타이트하게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그리고 제가 이불 같은 거나 옷 같은 거 만들 때 이불천의 종류가 뭐가 돼? 이불천, 구름선, 미불천, 구름선, 이불천, 구름선 이렇게 하면 엄청 따뜻하다 그랬죠. 그 안에다가 뭐 추가적으로 단열재를 넣어도 되고요. 폴라포리스 같은 이런 소재, 그러니까 천이 틀린 이런 것도 굉장히 따뜻합니다. 이렇게 그와 같이 만드시면 되겠어요. 이불 같은 거, 그다음에 어떤 항공남녀도 그렇죠. 항공남녀도 그렇고 아니면 침낭 같은 것도 이불천, 구름선, 이불천, 구름선. 침낭의 소재가 오리털이 됐든 상에 충전재가 구름선이 됐든 오리털이 됐든 뭐 닭털이 됐든 뭐가 그거 아니 양털이 됐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원리를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이불 안에다가 비닐을 넣어준다든지 구조형 알루미늄을 넣어준다든지 또는 침낭 같은 거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게 따뜻하다. 그 다음에 항공용 담요잖아요. 항공용 담요가 있다 그러면 그 안에다가 부분적으로 가슴에 이렇게 배 부분만 따뜻하게 할 수 있도록 구름섬을 넣어준다든지 구조형 알루미늄 같은 거 넣어준다. 아니 비닐 같은 거 소재를 천과 천 사이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보온 소재로서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일부 천과 천 사이에 일부러 비닐을 넣어주든지 구조형 알루미늄을 넣어주든지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그 자체가 굉장히 보온 소재로서 따뜻하다. 뭐 어떻게 텐트다 그러면 텐트와 텐트천 사이에 비닐을 넣어준다. 텐트와 텐트천 사이에 구조형 알루미늄을 넣어준다.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이렇게 만드시면 저기 구조가 되겠습니다. 또는 텐트 같은 거 만든다 그러면 바닥에 에어를 집어넣어주면 에어매트가 되어서 바닥의 습기로부터 보호하고 이렇게 따뜻하게 잘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또는 뭐 원래 장착식으로 나와도 되지만 뗐다 붙였다 찍찍이 방식이도 뭐 뗐다 붙였다 방식으로 에어층을 만들어주는 텐트에 이렇게 사방에 에어층을 붙였다 에어층을 만들어주는 이런 방안도 있고요. 그 에어를 집어넣으면 에어층이 형성되는 거죠. 집안에서 쓰면 이제 그 집안에서 창문에 딱 찍찍이 방식이든 뭐가 됐든 간에 찍찍이 밴드 방식이든 딱 붙여가지고 에어를 집어넣으면 에어층이 창문이 형성되는 이런 거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 비닐하우스나 축사에서도 괜찮다고 집안에 이렇게 벽 같은데도 이렇게 해서 추가적인 이렇게 보온을 이룰 수 있다고 그래서 거기 한 겹 넣는 거, 두 겹 넣는 거, 한번 바람을 한 군데 넣는 거, 두 군데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다가도 이제 추가적으로 구조형 알루미늄을 붙여서 넣는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다 보온 단열재를 같이 결합해서 이런 가정용 창문에도 이런 걸 쓸 수 있고요. 비닐하우스 그다음에 축사 같은 데도 이걸 에어총을 집어넣지만 방안이 된단 말이에요. 싸게 거기다가 또 어떤 뽁뽁이나 뽁뽁이나 비닐을 같이 결합한. 그러니까 뽁뽁이가 안에 들어가 있고 비닐이 겉에 있는 거예요. 뭐 비닐 안에 뽁뽁이가 들어있는 이런 제품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거를 창문에 부착을 시키든지 접착제든지 뭐가 됐든 아니면 그것을 찍찍이 방식으로 전체 창문의 틀을 붙여가지고 하면 훨씬 더 방안이 잘 될 거라는 거죠. 이와 같이 만드시면 이것도 이제 이렇게 비닐하우스나 축사 같은 데도 사용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고 아니면 뭐 텐트 같은데 아니면 자동차 같은 데도 부착식으로 찍찍이 방식이 되거든 부착식으로 할 수 있고요. 아까 지금 에어를 갖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텐트에 붙일 수 있다 그랬죠. 그럼 그거를 자동차에다가도
붙여주면 에어층이 형성되어서 그 안에가 자동차 안에가 거기가 사실상 텐트가 되는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기장인데 작은 건전지를 둬가지고 모기가 감전되게 하도록. 어떻게는 이제 첫 번째는 금속망처럼 해서 딱딱한 소재 또는 딱딱하지 않으면서 연한 철사, 연한 금속이 있잖아요. 연금속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텐트에다가 설치를 하든지 현관문에다 설치를 해놓는다든지 자동차에 설치를 하든지 이렇게 휴대용이 될 수 있고요. 집안의 창문에도 이렇게 찍찍이 밴드 방식이든 뭐든 부착식으로 할 수 있거나 알루미늄 거기에던 그 방범창 알루미늄 방충망에다가 그 건전지를 좀 달아서 모기 같은 거 이런 벌레들이 못 들어오도록 이렇게 하는 난입니다.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퀴벌레나 이런 것들을 전기로 감전해서 모기를 갖다가 이렇게 배드민턴처럼 해가지고 테니스처럼 해가지고 잡는 건 있는데 바퀴벌레 잡는 거 없단 말이에요. 그럼 바퀴벌레 갖다 감전사 시킬 수는 없을까요? 바퀴벌레 갖다가 감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딱 이렇게 거기를 갖다 포집을 갖다 바퀴벌레를 딱 이렇게 딱 되면은 거기서 딱 눌려가지고 바퀴벌레가 눌려가지고 감전이 탁 돼가지고 딱 죽는. 그러면 바퀴벌레 터지지 않게 하면서도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바퀴벌레 끈끈이 하시죠. 끈끈이 하시면 그 모기를 그렇게 끈끈이 방식으로 잡을 수 없을까요? 뭐 쥐 같은 것도 끈끈이 방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모기를 잡으려면 일단 젖산이 필요해요. 젖산이 넣어주고 베이킹소다, 설탕 같은 것이 필요하고요. 일단 이런 원리로 해가지고 끈끈이에다 묻혀가지고 모기나 숏바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바퀴벌레도 가능하죠. 이런 방식으로 바퀴벌레 끈끈이 만들거나 이렇게 해서 모기를 끈끈이 만드시면 모기 숏바리 잡는 끈끈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여기서 쥐 같은 거나 바퀴벌레 잡을 때 치즈향을 좀 넣어서 쥐덫이나 이것을 쥐 끈끈이 바퀴벌레 끈끈이를 만들 수 있는데요. 같이 하셔도 제 기술이 치즈향이 들어간 모기와 바퀴벌레야 쥐 끈끈이 쥐를 잡는 끈끈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냉장고 같은데 냄새 없애는 베이킹 소다와 소금 결합, 이것을 베이킹 소다 소금의 결합을 통해서 냄새를 없애는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건 이제 냉장고에도 들어가거나 아니면 스타일러 같은 데도 가능하다. 스타일러도 한쪽에 장착을 해갖고 냄새를 없앤다는 거죠. 오랫동안에서 옷장 같은 데도 그 스타일러 같은 거, LG 스타일러 뭐 이런 거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 안에서 냄새를 흡수하는 이런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저기 스타일러 빨래 건조도 있잖아요. 집안에 그냥 이렇게 빨래 건조도 금속에다 널어 놓잖아요. 그러면 그 좀 더 고급스럽게 가려면 스타일러처럼 빨래 건조기를 좀 만들어서 그 안에다 널어 놓으면 첫 번째는 제습기 방식으로 습기를 흡수해서 외부로 배치를 하고요. 그 안에서 열풍 건조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건조 살균을 한다는 거죠. 여기는 이제 열풍 건조에는 강중약이 있을 수 있고요. 서서히 열풍 건조해서 습기를 없애는 방법. 중간 정도 이렇게 저는 강하게 이런 걸 통해서 강하게 살균 구조도 열풍으로 하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게 스타일러로 이 방식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LG 스타일러에서 제습기 방식으로 하시든지 이건 제 방식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스타일러도 이 방식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안에다가 이제 냄새를 약간 제습기 방식으로 스타일러 땀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스타일러를 거기다 이렇게 스팀을 뿌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제습기 방식으로 해서 습기를 제거하고 안에 냄새를 갖다가 이렇게 열풍 건조식으로 해갖고 냄새를 이렇게 어떤 살균하고 냄새를 갖다가 외부로 빼는 이런 기술 구조를 스타일러 가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좋은 냉장고, 약간 영도시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이하로도 되지만 그 이하로도 만들어도 제 기술입니다. 영도시에서 해가지고 한 18도씨? 이렇게 고기 드라이징, 고기를 갖다 숙성시킨데 김치 숙성시킨다든지 야채를 보관한다든지 이런 용으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고, 또는 그것을 상온 냉장고, 상온인데
10도씨 이걸가 좀 더 기능을 줘가지고 10도씨에서 뭐 20도씨 또 30도씨 이하로 해가지고 보온실로 쓰는 거. 그래서 빵 육성이라든지 김치 숙성 뭐 이런 방법으로도 상온 냉장고도 가능하다. 저온 냉장고와 상온 냉장고를 각각 만드셔도 되고요. 그래서 두 가지 기능을 결합시켜도 된다. 이 부분은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븐에다가 제가 어떤 물을 집어넣을 수 있는 일반 가정용 미니 오븐 있잖아요. 거기 습기를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을 자동으로 타이머로 하든지 수동으로 하든지 해서 안에다 물을 집어넣어서 스팀을 뿌려줄 수 있는, 그래서 빵 같은 거 숙성할 때 좋죠. 그래서 일정 부분 스팀을 뿌려줄 수 있는 그런 거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게 전자레인지도 그럴 수 있고요. 전자레인지 같은 것도 이게 어떤 전자레인지의 전파를 상중하로 이렇게 전자레인지 전파기를 틀리게 해서 상중하로 이렇게 데울 수 있는 이런 전자레인지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예,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미니 오븐 같은 거에다가 빵을 좀 숙성시킬 공간이 필요한데 30도씨 좀 안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이상 넘어가면 익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30도씨 이하로 해가지고 보온실로 빵을 발효하는 발효실로 만들 수는 없나. 미니 가정용 미니 오븐 있잖아요. 그런 거 기능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전자레인지 같은 데도 가능하고요. 전자레인지나 오븐에 어떤 빵을 발효할 수 있는 이런 그런 온도를 맞춰주는, 그래서 그런 것이 있으면 전 대박 칠 것 같은데 온도만 조절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 상업화시키지 맙시다.